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인데 그간 사고 싶었던 것들 많이 구매하고 계신가요? 마침 주식시장도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했죠. 아주 2019년 주식시장은 1년 내내 블랙 프라이데이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같이 일하는 차장님이 오늘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살 거 있으면 사야 된다고 하셔서 지금 싼 주식이 널렸는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고 주식을 사야 된다. 정신 차리자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는 주식 사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그런 의미로 주식을 살 때 대기업이 과연 우량주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는 예전에 아주 짧게 다뤘던 것인데요. 너무 예전 영상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 하면서 같이 이야기해서 임팩트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댓글이나 편지, 블로그 쪽지로도 너무 똑같은 질문이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가 배당률이 양호하고 배당 성장이 가능한 우량한 배당주를 굉장히 선호한다는 것은 여러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량한 배당주, 다시 말하면 우량주라고 하는 것이 대기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댓글이나 편지, 쪽지로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내가 앞으로 장기로 매월 얼마씩 꾸준히 투자하려고 하는데 A라는 주식을 사려고 한다. 그냥 이거 사면서 한 10년 묵히면 괜찮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식의 질문들이에요. 여기서 A라는 주식은 질문 주신 분 99%가 대기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대답은 아니요예요. 아니요. 안 돼요. 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그간 저런 질문에는 답을 해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잘나서 답을 해드리지 않은 게 아니고 어차피 본인 돈으로 직접 판단을 해서 직접 투자를 하시는데 제가 엄청난 대가도 아니고 주제 넘게 막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런 질문이 너무 많이 달려서 꼭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저런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식의 흐름을 대강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는 해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작은 기업은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침 어떤 대기업이 미래 유망해 보이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분할로 돈 넣고 장기로 푹 묵히면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배당도 주던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이런 의식의 흐름에는 굉장히 큰 결함이 몇 개 있어요. 큰 거 위주로 한 3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기업을 우량주로 착각한다는 점이에요. 네이버 가서 우량주라고 쳐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업적과 경영 내용이 좋고 배당률도 높은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량주란 게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대기업이 우량주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대기업이라고 우량주가 아닙니다. 돈 잘 벌고 그 돈을 잘 배분하고 경영도 잘하는 회사가 우량한 회사고, 그 회사의 주식이 가격도 적정하다면 우량주가 되는 거지 대기업이라고 우량주가 아니에요. 우량주는 회사 규모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우량주라는 편견이 제가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두 번째 결함과 결합이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발생하는데요.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 다음 결함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의식의 흐름에서 두 번째 결함은 미래 유망한 사업을 한다고 주식을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이거 진짜 많아요. 주위에 주식하는 사람한테 이 주식 왜 샀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는 구체적 이유 없이 좋아 보여서 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디 진출한다고 해서 좋아 보인다, 혹은 어디가 앞으로 뜰 것 같아서 좋아 보여서 샀다 라고 해요. 이게 첫 번째 결함인 대기업을 우량주로 착각하는 것과 결합이 되면 대기업이 앞으로 어디 분야를 한다고 하거나 그 대기업이 속한 사업 분야 미래가 그냥 유망하다고 기사가 막 나오든지 하면 대기업만으로도 우량한데 사업 분야도 우량하니까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이 우량한 투자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주식을 막 사거든요. 여기서 정말 참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정말 이런 투자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주식을 살 때는 진짜로 숫자랑 연결을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꼭. 보통 저렇게 좋아 보인다라고 할 때는 모두의 눈에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대감이 생기죠. 기대감은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본인이 미래를 보는 특별한 눈이 있어서 이런 기대감이 생기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일단 저렇게 좋아 보인다고, 그리고 그게 대기업이라고 그냥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제발 그냥 사지 마시고 숫자랑 꼭 연결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숫자랑 연결을 해보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숫자라고 해서 PER이나 PBR 보고 사면 된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안 보는 것보다는 장족의 발전이겠지만 숫자 보는 게 저런 가치지표를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결함이 모두 들어간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실제 있는 사례는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사례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 5조짜리 대기업 A가 반도체 재료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공시를 하고 대대적으로 기사를 냈어요. 홍보도 대대적으로 할 테고 당연히 주가도 반짝 상승하겠죠.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니까. 기대감이 갑자기 조금 형성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을 얘기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대세는 전기차가 될 거고 대기업 A는 반도체 재료 만들 정도로 기술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일하니까 굉장히 유망해 보인다. 주가도 오르고 있다. 늦기 전에 여기 투자해서 장기로 한번 가져가 보자 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심각한 결함이 대기업이 하니까 잘하겠지, 미래 유망한 사업에 진출하니까 실적이 개선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든 뭐든 상관없이 여기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는 숫자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숫자랑 연관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기차 배터리에 진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배터리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보셔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지 보려면 구체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어느 부분에 뛰어드는 것인지, 지금 있는 경쟁사들은 그 분야에서 돈을 실제로 잘 벌고 있는지, 이 회사가 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지, 기술이나 특허 등 진입 장벽은 없는지, 그 제품을 만들고 납품해본 레퍼런스가 없어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지, 먹이사슬 최상단 대기업의 이익을 다 빨리는 부품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신규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돈은 충분한 것인지, 차입이 필요한지, 신사업 진출 초기에 잘 안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그 시간을 충분히 버틸 현금 흐름이 본업에서 창출이 되는지, 만약 신사업이 성공한다면 매출과 이익의 기여도가 얼마나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차근차근 하는 게 숫자랑 숫자 이면의 사실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에 답을 못하면 그 주식을 사면 안 돼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사면 안 됩니다. 이런 물음에 답을 할 정도가 되면 우량주인지 아닌지는 당연히 어느 정도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숫자를 보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얼마나 벌지, 벌 수 있을지가 어느 정도 추산이 되면, 그래서 지금 주식 가격은 충분히 살만한가? 라는 물음에 답을 해봐야 됩니다. 미래 전망과 이 회사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미 기대감이 엄청나게 형성이 돼서 사업 성공뿐만 아니고 사업 성공 후 몇 년치 이익까지 한 방에 땡긴 만큼 가격이 형성돼서 PER이 뭐 40배, 50배, 60배까지 올라갔다면 결코 싼 가격이 아니겠죠. 제가 지금 PER 40배, 50배가 비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닌 것은 다 아시죠? 포커스가 그게 아닙니다. 가치지표는 그냥 단면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저렇게 높은 기대감이 이미 형성돼서 주가가 비싸다면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내가 주식을 사면서 기대하는 것은 신사업에 진출하고 그것이 성공하거나 기대감이 형성될 때 주식이 비싸지면 매도하고 이익을 챙기는 것인데, 이미 기대감이 전부 반영된 주식을 사버리면 아무리 장기로 묻어놔도 이익을 볼 수가 없겠죠.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결함도 이거예요. 장기로 묻어둔다라는 개념입니다. 장기로 묻어둔다, 푹 묵힌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잘못된 투자를 견디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첫 번째, 두 번째 결함 때문에 투자로서 최악의 선택을 하신 분들이 정말 재앙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 세 번째 결함까지 결합됐을 때입니다. 장기로 묻어두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올라요. 아니다, 한 10년, 20년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간 잃는 시간과 기회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주식은 이게 된장이 아니에요. 묵히는 게 아니고, 기업에 투자했으면 계속 관찰하고 내 아이디어가 맞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실조사와 숫자에 대한 판단이 맞는지, 내 생각이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틀렸어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내 전략을 고수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걸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묻어놓는다고 방치하면 망해요. 방치랑 전략 고수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는 피땀 흘려 번 내 돈이 시간이 흘러서 그냥 똥이 돼버리는 겁니다. 장기 투자는 방치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기업들은 한때 누구나 장기 투자로 묻어두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에요. 제가 기업명은 일부러 지웠는데요. 다 미래가 창창하다고 기대감이 형성됐던 대기업들입니다. 기대감만 가지고 대기업을 우량주로 착각하고 장기로 묻어두면, 그러니까 장기로 방치해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질문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장기로 매월 얼마씩 꾸준히 투자하려고 하는데 A라는 주식을 사려고 한다. 한 10년 묵히면 괜찮겠지? 한 20년 아무 생각 없이 묻어두면 괜찮겠지? 뭐 이런 류의 질문이 왜 말이 안 되고 위험한지 아시겠죠? 이게 동행하는 거랑 방치하는 거랑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투자하는 것인데 장기에 고생했는데 손실만 입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들은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투자 대상 선정 고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방치하는 거랑 전략을 고수하면서 장기로 끌고 가는 건 다른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